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7일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습니다. 0.6%, 0.4%씩 하락하였고요. 오늘도 1% 이상씩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로부터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도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험을 줄기 위해서 이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5월 17일, 수요일, 5월 20일이죠. 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5월 20일 날 발표가 날 거고요. 그때 이제 금리에 대한 그 흐름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에서 금리를 바로 올릴지 조기 상승을 시킬지 시키지 않을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모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좀 빨리 올릴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좀 더 관망을 하겠다라는 점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직 그 금리 인상은 아직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애매한 포지션으로 또 위치를 잡고 있고요. 지금 확실히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없어지고 다시 한번 이 유동성 장세가 추가로 금리 인상이 나오지 않고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증시는 고점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이상 뭐 1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20%, 30%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향 추세로 돌파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이평선들을 모두 아래로 돌파를 하고 슬슬 이제 21선과 61선이 벌어지는 형상이 나오겠죠. 그때쯤이면 그냥 증시를 다 매도를 하시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매한 구간이니까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기분 나쁘게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월봉이 음봉으로 된다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일단 코스닥은 4포인트 내렸고요. 마찬가지로 애매한 위치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코스닥은 이미 고점 돌파를 한번 한 뒤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얘는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물로 인해서 주로 증시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바로 이제 회복을 좀 강하게 하면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일본 증시와 똑같이 움직였네요. 지금 선물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더 많이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 나스닥은 또 이렇게 0.5% 정도씩, 0.4%씩 하락을 하고 있네요. 유럽도 마찬가지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시에 안정이 찾아오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외환도 계속 상승해서 오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었던 고점까지 또 상승을 해버렸고요. 달러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떻게 그 회의록이 발표가 날지 주목을 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내렸고요. 135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중시가 흔들흔들거리면서 두산인프라코아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제가 설정한 하단 밴드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1450원을 지지하면서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애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로 또 하락을 시킨다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아는 계속해서 이 큰 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고점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뭔가 움직임이 시원치 않네요. 지금 이때까지는 증시 자체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도 시원치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이 증시에서 많이 이탈을 하는데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아에서도 열심히 매수하던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 매수 세력이 연기금이긴 한데요. 연기금이 막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요. 지금 외국인도 많이 매수를 하다가 또 매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아가 거래량도 좋고요. 지금 어, 뭔가 주가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이한 점이 이제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가 두산중공업은 아주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아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서는 제일 빨리 냄새 맡기 때문에 냄새를 먼저 맡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뭔가 이 동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좀 시원한 양봉이 나오면서 21선 위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부터 좀 몰려야 될 것 같네요. 차트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크게 볼 건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공매도 거래 재개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또 상한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은 채로 계속 이제 눌러놓은 채로 공매도 상한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한을 했다가 공매도 거래 재개 때 늘려놨던 물량을 한 번에 이제 상한을 진행을 했고요. 공매도 거래량은 오늘도 이제 10만 주 정도로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5%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잔고 수량이 본격적으로 또 감소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네, 6월 29일까지, 사실 이제 6월 28일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까지 공매도 상한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9일이 이틀 전이니까 한 27일까지는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공매도 세력에게는 단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570만 주를 또 어떻게 상환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두산 인프라코아의 주가가 좀 재미없게 흘러가는 움직임이지만 분명히 이 공매도 세력 상황과 함께 아니면 또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요 11,500원을 두 번이나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이제 맞고 그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병 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그때 넘어가지 못한다면 계속 이 박스권을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뚫어버린다면 바로 이제 12,000원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금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차장고도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1847만 주 정도고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 추정이 마이너스였는데 네, 마지막에 또 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9.8%로 지분이 조금 올랐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를 했는데도 네,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증시가 또 반등을 해준다면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자, 두산 인프라코아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를 수 있거든요. 자, 요 정도로 보고요. 오늘 뭐 큰 소식은 없고, 자, 두산 인프라코아가 조금은 이제 나쁜 소식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매일 이제 좋은 소식을 좀 가져왔지만, 오늘은 약간, 나쁜 소식을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건설기에 중국에서 좋은 시절 끝나나라는 기사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네, 최근까지 이제 굴착기 판매가 두산 인프라코아가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가 중국 쪽에서 아주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4월 달 판매량이 좀 30%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이제 인프라 개발이나 그쪽이 막바지에 이르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급감이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계속 개척이 되고 아프리카 시장도 지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 시장이 제일 크긴 합니다.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이제 주 판매 무대인데 지금은 30%나 이제 급락을 했다는 것은 판매량이 조금 이제 중국 경제가 어, 중국의 이제 건설 그 경기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그 투자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네,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아무래도 굴착기가 올해 계속 좋을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지표가 하나가 이제 4월 달에 판매량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한 달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좀 보수적인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두산 인프라코어에는 조금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신증권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좀 짜증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 전 세계 건설 기기가 지난해 이에 올해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중국 인프라 사업이 이제 조정 단계에 들어섰다면 한국 건설 기기 업체들은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인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공략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다 이제 신규 그 시장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팩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신사업 잘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인적 분할, 흡수합병 그 과정만 좀 잘 마무리해서 주가에 좋은 영향 미치도록 기다려 봅시다. 자,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먼저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